그러면 시작합니다. 위그노들과의 종교적 화합을 꾀한 카트린은 딸 마고와 나바라의 왕자 엘리케의 결혼을 추진했으나 결혼을 앞두고 엘리케의 어머니 호아나가 의문사함에 따라 경사를 앞둔 두 나라 사이에는 긴장이 감돌게 되는데요. 양측 모두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다가올 비극을 앞두고 있는 마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1572년 8월 18일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에서는 종교 갈등에 놓여있는 프랑스인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염원하는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으니 그 주인공들은 바로 동갑내기 사이인 나바레의 국왕 엘리케 3세 그리고 프랑스의 공주 마고였습니다. 그러나 식을 앞두고 어머니의 죽음을 두고 프랑스 측의 본의를 의심한 엘리케가 800명의 수행원을 대동하여 파리에 입성함으로써 어쩌면 그의 모친의 죽음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프랑스 왕정을 긴장하게 했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된 마고 역시 예식 과정에서 예법을 어기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등 혼사의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으니, 이처럼 강제된 화합 속 예정 없는 결혼을 감행한 두 이교도의 불편한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비극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했는데요. 사실 그 비극은 어쩌면 이 예식 과정에서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 당시 예식에 참석했던 가스파르드 콜리니에게 예식 도중 흉탄이 날아들어왔고 다행히 그의 왼팔을 꿰뚫는데 그쳤으나 범인이 그대로 달아나 그의 라이벌인 기지가의 저택 근처에서 종적을 감춘 것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해군의 제독이자 위그노 진영의 지도자였던 콜리니 백작은 뛰어난 능력을 통해 국왕 샤를 9세의 신임을 얻으면서 왕을 위그노로 개종시켜 자신들의 세를 넓히려 하고 있었고, 그의 옛 친구이자 권력의 실세였던 카트린은 왕을 끼고 자신과 카톨릭 진영의 세를 위협하는 이 개신교도를 두고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던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어쩌면 콜리니를 결혼식 하객으로 끌어들여 암살하려 한 그녀의 계획이 미수로 그친 상황에서 결혼식 직후 분노한 위그노 진영의 귀족들이 카트린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렇게 카톨릭 진영에서 위그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던 차 마고의 옛 애인이자 강경 카톨릭 세력의 중심이었던 기지공작 앙리는 9년 전 아버지 프랑스와에 대한 암살을 사주한 콜리니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속 이번 기회에 부친의 원소를 갚는 것은 물론 눈엣 가시 같은 위그노들을 싹 쓸어버리자는 생각을 하며 본래 카트린이 품은 한 명에 대한 암살 계획을 가늠할 수 없는 크기로 확대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마고의 결혼 이후 6일이 지난 1572년 8월 26일 겁 많고 어리석은 샤를 9세의 묵인과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입안해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국왕을 막기 위해 라이벌인 기지 가문까지 이용한 카트린의 방관,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그녀의 방조 속 휘하 병력들을 동원한 기지공이 부친의 원수 콜리니의 저택에 들이닥쳐 부상당해 있던 그를 무참히 살해했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면서 그동안 위그노들로부터 정치적, 신앙적, 경제적 위협을 느껴온 파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보이는 모든 위그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 아니 사냥했으니, 이것이 바로 수천의 위그노들이 카톨릭 교도로부터 비참히 살해당한 잔혹하기로 유명한 러시아의 이반 4세조차도 그 잔혹성을 비난했을 정도로 종교사의 길이 남는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의 학살이었습니다. 한편 유약한 샤를 9세가 홀로 숨어 밤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여동생이자 사랑 없는 결혼을 했으나 엄연한 아내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한 마고는 사실상 위그노들의 수장으로서 학살을 주도한 카톨릭 진영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제거 대상인 남편 엘리케와 그의 가신들을 보호했으니, 그렇게 마고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한 대신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은 엘리케는 개종 이후 나바르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반감금 상태로 파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한편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의 학살 이후 충격적인 참극을 목격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샤를 9세는 끝내 실성해버렸고, 본래가 유약했던 만큼 오래 지나지 않아 결국 23세의 나이로 요절했으며, 앙주공작이자 당시 폴란드의 왕으로 있던 카트린의 삼남 앙리가 고국 프랑스에 돌아와 왕위를 계승했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발로와 앙굴레망조의 마지막 군주인 앙리 3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빼어난 외모와 총명함으로 카트린의 큰 총애를 받아온 앙리 3세는 막상 왕이 되자 왕조의 명을 재촉시키려는 듯 이전에 보여온 모습과 달리 갖은 기행과 사치를 부리며 카트린을 비롯해서 그에게 기대를 건 많은 이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데요. 한편 이 당시 애정없는 남편 엘리케를 제껴두고 다른 정부들을 사귀며 가족들이 벌이는 잔혹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마고는 실정을 벌이는 오빠이자 국왕 앙리 3세를 불신하며
카트린의 막내 아들이자 그녀의 유일한 동생 발로아 왕가의 마지막 남은 계승자인 알랑성공 프랑스와를 지지했고, 급기야 이로 인해 그에 대한 국왕으로부터의 위협이 있음을 느끼고 끝내 프랑스와를 탈출시킴으로써 정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편 남편인 자신보다 동생을 더 우선시하는 아내를 보며 깊은 쓸쓸함을 느낀 엘리케는 비교적 그를 대우해주던 샤를 9세가 죽고 앙리 3세의 즉위와 함께 국내적으로 혼란이 닥친 상황에서 오랜 유폐 생활에서 벗어날 특별한 계획을 품게 되었고, 사냥을 핑계로 외출했다가 가신 도비니와 마고의 정부인 라몰의 도움을 받아 결국 지옥 같던 파리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엘리케의 탈출을 도운 마고의 애인 라몰은 이것을 빌미로 끝내 사형에 처해졌고, 동생과 남편이 모두 떠나고 사랑하는 애인마저 잃은 채 홀로 남겨진 마고는 그녀가 사실상 반역자들의 두 차례 탈출의 주범이라 생각한 국왕 앙리 3세로부터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히게 되는데요. 위기 속에 놓이게 된 마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종교가 만들어낸 비극 속 끝없는 혼란 중에 놓여있는 프랑스 정계의 향방은 앞으로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근세의 격동기를 살아가며 명예를 놓고 행복을 추구한 발로아 왕과 최후의 여인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